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31강인데요.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77쪽에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 등에 가입이 되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고. 자, 여러분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공소 제기가 되겠는데요.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고 어떻게 될까요? 사망 사고입니다. 사망 사고. 또는 사람을 사고를 내놓고 유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사고요. 자, 1번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시킨 사고. 공소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다.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반으로 경찰 공무원이 그 지시를 했는데 위반으로 인한 치상사고도 공소 제기할 수가 있고요. 없는 것은 난폭 운전사고, 공소 제기가 할 수가 없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치사사고, 교통사고를 야기 후 도주한 경우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반으로 치상사고를 냈는데 이거는 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이다. 잘못된 것. 승객을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 추락하게 해서. 이것도 그 불의사 불벌죄 적용 그 배제 기준이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다. 그렇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옮겨서 유기했다. 이런 것들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다치게 했어도 그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11번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공제에 가입하고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했을 때 설명으로 바른 것.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소권이 없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상죄를 했을 때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권은 없습니다.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작년에 그 대구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이 없는 경우, 도로가 구부러진 곳에서 도로가 구부러졌는데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건 공소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여 운전했다. 공소권이 있습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보도를 침범했다. 공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 20km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전했다. 이거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20km를 초과해야 되죠.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공소권이 없는 경우는 20km 미만. 13번. 자, 13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작년도 전북 운전직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공소권이 없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했다. 이거는 공소권이 있습니다. 불의사 불벌죄가 되겠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공소권이 있고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이게 이제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2번, 13번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작년에 대구시에서 나왔고 전북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높이가 4m가 되게 짐을 싣고 운행 중 경상사고를 일으켰다. 공소권 없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 변경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공소권 없습니다. 과로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가 중상사고를 일으켰다. 공소권이 없고요. 횡단보도에서 전투경찰 순경의 지시에 따라 통과하다가 치상사고를 냈다.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4번 보실까요? 교통정리를 하는 전투경찰 순경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투경찰 순경이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경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것은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종합해설 보세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교통정리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했다. 지시 신호를 위반했다면 이거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최고속도 8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110km를 주행했다. 그러면 30km 초과죠. 한 명을 다치게 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설명으로 맞는 것. 이거는요, 20km를 초과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의사 불벌죄 배제가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처벌이 된다는 거지요. 공소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의 가입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소권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적용 대상 제외 항목이 아닌 것. 문을 정확히 닫지 않는 채 운행 중 승객이 떨어져 일어난 사고. 자, 문을 닫지 않아 가지고 승객이 떨어져서 사고를 냈다면 이건 뭡니까?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이유로서 공소권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거는 무면허 운전사고죠. 이것도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열차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이것은 뭐니까?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입니다. 이것도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 덜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이건 뭡니까? 주치 운전 위반입니다. 이것도 공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 정원을 2배로 초과하여 승차시켜 운행 중 사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외 항목이 되겠죠. 항목이 아닌 것.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공소권이 있습니다. 불의사 불벌죄 적용 외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사고 운전자가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본다. 그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3번,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겠죠.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공소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나요?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권이 있다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18번. 운전자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 잘못된 것. 공제조합에 가입되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네요. 그죠?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된다? 형사 입건 안 되죠? 이거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위반하지 않았죠.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치상, 거기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다른 사람의 건조물, 재물을 손괴한 자가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은 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18번, 19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범위 중 맞는 것. 대물 손해의 경우 우선 이자료를 지급하고요. 그죠? 대물 손해의 경우는 대물 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하고요. 4번 휴유장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실 수익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의 경우는 위자료 지급하고요. 휴업 손해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 지급할 치료비와 통상 비용의 범위 중 틀린 것. 일반 병실 입원료와 진찰료, 그리고 처치 투약,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환자의 식대, 간병료는 우선 지급할 통상 비용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통상 치료비 통상 이외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우선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지급일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는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7일 이내에 일반 병실 입원료라든가 진찰료라든가 수술 비용이라든가 환자의 식대, 간병료는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이 되겠네요. 보험회사, 공제조합,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의 취지를 거짓으로 작성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라든가 공제조합,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의 취지를 거짓으로 작성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이렇게. 23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휴유장애의 경우 위자료 우선 지급할 지급 범위는 위자료 전액하고요. 그죠? 위자료 전액하고 상실 수익에 휴유장애가 오게 되면 많은 손실이 생기잖아요. 상실 수익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에 대한 처벌 대상 중 맞는 것. 발급자, 그렇죠. 사용자, 법인까지도 처벌되죠. 법인은 양벌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인까지도 처벌됩니다. 법인까지도 처벌됩니다. 그 다음 25번. 등록이 되지 않는 신차의 소유권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규 등록하는 기간. 등록이 되지 않는 신차의 소유권을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규 등록하는 기간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며칠입니까? 10일 이내인가요?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며칠이다?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시도지사에게 신규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6번이 되겠네요. 자동차 등록 종류. 여기에는 뭐 있죠?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말소 등록, 압류 등록, 근저당권 등록, 그 다음에 경정 등록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1번 이전 등록, 경정 등록, 압류 등록, 멸실 등록은 없죠. 말소 등록은 있어도 멸실 등록은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27번입니다.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 변경 등록. 여러분,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름이 바뀌었다.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다. 그리고 성명이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었다. 변경 등록 아닙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제작자에게 반품하는 건 뭐지요? 반품. 제작자에게 반품하는 건 말소 등록이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록이죠. 매매 증여, 이전 등록.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자동차가 멸실되었다. 말소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 등록은 1번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다, 자동차 용도가 바뀌었다, 변경 등록이 되겠습니다. 28번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등록에 착오가 있다, 누락이 된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등록이 될까요? 이거는요, 등록관청의 가오로, 등록관청의 규칙사유로 잘못 등록한 거니까 경정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등록 의무자, 등록 권리자, 등록 의무자, 등록 명의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착오로 누락되었을 때는 경정 등록이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이게 옛날에 2005년도 부산시에 나왔는데요. 매매일 때는 며칠이죠? 15일. 증여일 때는요 20일. 상속일 때는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는 20일. 기타는 15일이 되겠죠. 자, 1번 매매 15일 틀렸죠.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틀렸고, 4번이 맞네. 기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0번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기간은요, 여러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그죠? 또 제작자에게 반품하는 거, 수출하는 거, 이런 거는 말소인데, 그 말소 등록 신청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말소 등록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31번 저당권 등록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당권은 자동차를 저당을 잡고 돈 빌려오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를 이전한 것은 근저당권 이전. 채무자를 변경하는 건 근저당권 변경. 그리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건 근저당권 말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설정,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속하지 않는 건 뭐가 될까요? 저당권 경정 등록, 저당권 설정, 저당권 변경, 저당권 이전, 저당권 말소니까 정답은 저당권 경정 등록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2번 차량이라고 하는 건 차량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5년 된 소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5년 된 소형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5년 이하는 1년이 되겠고요. 소형 화물자동차 5년일 때는 1년이 되겠고요. 유효기간이 5년 초과될 때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게 참 옛날에 부산시에 나왔는데 참 실무적인 거라, 5년 된 소형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형 화물자의 차량이 5년이 초과되는 것은 검사 기간이, 유효기간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보통 몇 년입니까? 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 되고요. 그죠? 신규 검사를 받은 차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4년이죠, 4년. 그리고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보통 1년이죠, 1년. 신규 등록된 것은 2년의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33번 자동차 구조, 장치를 변경했다. 여러분, 자동차를 검사에는
신규 검사가 있고 정기 검사가 있고 임시 검사가 있고 투닝 검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다. 이것이 바로 투닝 검사죠. 구조 변경 검사는 4번 투닝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등록하는 게 뭡니까? 신규 검사가 되겠고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정기 검사가 되겠고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임시 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 변경이라든가 또는 부착물, 자동차에 부착한 것들은 투닝 검사로서 구조 변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34번.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자동차를 길거리 도로에다가 방치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합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서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도 강제 처리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정한 장소에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도 강제 처리가 되겠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이거는 강제 처리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강제 처리하는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회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적용하는 것, 공소권이 있는 것, 공소권이 없는 것, 특히 공소권이 있는 11가지 사항이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진도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경북교육청, 대구시 운전직, 전남 운전직, 지난 서울시 운전직, 지방직에서 출제됐던 문제, 작년 2014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